지금 보니까 어 되게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중간중간에 조금의 오류들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뭔가 세팅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어 오늘 이제 쭉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매뉴얼을 드릴 것이고, 또 동영상을 보시면서 매뉴얼도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접목하시다 보면 이렇게 이제 한 번 처음에 딱 등록되는 게 힘들 것이고, 그다음에는 한번 되기 시작하면은 그다음에 쉽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계획상으로는 좀 바쁘긴 하지만 이런 거 한번 좀 해야 되겠어. 한 달 코스 막 이런 거 있죠. 집중 같이 하는 그런 거, 뭐 이런 거 한번 연구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엑셀 등록을 넘어갈 거예요. 엑셀 등록. 이건 조금 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워요. 방법이 이것도 좀 틀리긴 한데, 이거는 좀 참고로 하고 계셔야 돼요. 이 도매팔팔 업체 자체는 가장 장점이 시장 사입과 검수, 그리고 배대지를 싸게 보내는 것이 기본 목표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것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우리가 다른 서비스들을 갖다 붙여주자. 그 서비스가 뭐냐면 상품도 괜찮은 게 있으면 여기 등록이 되게 하고, 등록도 시켜주고, 등록도 되게 하고, 그거를 바로 여기에서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로 상품을 등록하게 하는 방법. 근데 대량으로 확 올리는 거, 이것도 시스템만 갖추면서 하려면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봐야 노출도 안 되고, 뭐 이상한 제목으로 막 올라가고, 자동 번역되고 막 그러니까 별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의 수기 느낌이 나게끔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것이고, 이제 그거를 얹히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일부 계속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찜찜찜 하면서 여기에 모아놓잖아요. 상품들을 모아놓는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상품을 등록해 놓는다는 것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서 내가 상품을 판매가 됐을 경우에 여기 걸 보고 바로 찾아서 그거를 여기서 주문을 바로 할 수 있게끔, 뭐 따로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내가 그 다른 시스템에 주문을 하려면 거기에 뭐 상품 타오바오에 판매된 거를 뭐 캡처해서 보내고 뭘 쓰고 막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바로 내가 찜한 상품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만 하면은 그 시스템대로 다 움직여서 처리를 해준다는 그런 편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요소에서 굉장히 편리한 거를 집어넣는 과정인데, 거기서 일부 특히 이렇게 상품 등록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그거 이제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자, 우리 희정님이 카톡방에 올리신 거는 보니까 쿠팡 상품 올리기 선택. 여기서 원가격 수정해 보면 선택 있죠, 선택. 희정님. 선택에서 카테고리를 선택을 다 해주세요, 카테고리. 됐다고 나옵니까? 됐어요,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희정님 거 딴 분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희정님이 지금 올리신 건데, 여기에 보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선택.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카테고리. 네. 자, 그 다음. 엑셀 등록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등록되어져 있는 도매88에서 등록되어져 있는 상품을 위주로 할게요. 제가 연속으로 이제 올린 것들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타오바오, VBIC, 도매88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수정이 이전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붙어 있었어요, 여기.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밑으로 내려갔고 그거를. 자, 그래서 이런 물건은 제가 딴 데서 불러온 거예요. 여기 다 불러온 거고, 이거는 도매88 자체에서 우리 희정님이 또 뭐를 올리셨나?
뭐 엄청 복잡한 걸 올리셨는데? 승인 거절? 승인이 거절됐습니다. 확인. 변경이란다. 여기 내용이 있네요. 뭐 도서 상감 배송 뭐 거래액수 뭐 베이제 뭔가 여기 지금 뭔가 이게 설정할 때 기본 세팅에 뭔가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은 다른 것들은 빼고 도매팔팔 거 위주로 먼저 할 거예요. 상품을 찜한 상품들 전체 선택을 하셔도 되고 내가 찜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셔도 되고 상품 건건이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선택을 하신 뒤에 맨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마트 스토어 엑셀 다운받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상품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목을 기본적으로 좀 써줬죠, 그죠? 써주면 나중에 여기 적용이 돼요. 스마트 스토어는 엑셀로 다운받는 거기 때문에 자, 엑셀로 다운을 받으면 내 아이디명으로 저는 이제 셀비지라는 아이디예요. 이 도매팔팔의 아이디가 셀비지 아이디로 압축 파일이 다운받아지고 그 다음에 이걸 풀어주면 이미지 폴더하고 엑셀 파일로 변환돼서 이렇게 이제 풀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풀어진 상태에서 엑셀 파일을 열어주고 열어줬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편집 사용이라는 게 붙어 있으면은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왜 외부 사이트를 먼저 안 하냐고 하면 같이 불러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외부 사이트에서 불러온 의류가 아닌 다른 상품 중에 이 카테고리를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아까 여기에서는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여기에서는 지금 도매팔팔 거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류를 안 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매팔 거만 다운받으면 큰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큰 문제라는 것보다는 여러 뭐 이런저런 뭐 저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확률이 더 많은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을 같이 전체 선택을 해서 불러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엑셀을 열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카테고리 아이디 있죠. 이 카테고리 아이디. 이 카테고리 아이디에 다른 상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니트, 뭐 모자, 패딩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카테고리 이 아이디를 다 불러오는데 코드 넘버죠. 근데 이렇게 이제 주방 정리 소품을 제가 불러왔더니 카테고리를 불러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디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불러왔을 경우에는 찾아서 너 기입을 해줘야 돼요. 찾아서. 그 스마트 스토어에 가면 이 코드 넘버를 이렇게 이제 적용해주는 엑셀 표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있으면은 그걸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수정할 부분들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수정할 부분. 그 다음에 이 판매 가격 있죠. 판매 가격. A, B, C, D. D에 나오는 판매 가격. 판매 가격이 이렇게 끝전이 원 단위로 끝나면 안 돼요. 5원, 5원 뭐 이런 식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수로 가격을 책정하다 보니까 1.8배 뭐 2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수로 가격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끝전이 이렇게 이제 원으로 끝나는데 원을 끝전이 뭐 900원, 뭐 600원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 돼요. 이거를. 자, 그리고 요 이제 K, L 요 항목 그리고 요 I 항목에 보시면 여기는 원래 추가 이미지 파일명이나 판매자 상품 코드, 판매자 바코드 이런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상품 제목이 이렇게 같이 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거를 다 삭제를 해주세요. 삭제. 요 I에 있는 거
삭제. 지금 엑셀 실패하신다는 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K에 있는 거 다 삭제. L에 있는 거 삭제. 그런데 삭제를 했지만 여기 보시면 판매자 상품 코드 있잖아요. 그죠? 판매자 상품 코드. 여기에는 이 원래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상품 코드를 저기 도매 88에 있는 그걸 넣어주면 나중에 내가 상품을 찾을 때 물론 뭐 이미지 가지고 찾아도 되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찾을 때 도움이 좀 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삭제해 주시면 돼요. 이걸 삭제해 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실패가 떠요. 실패. 등록 실패. 여기 보시면 뭐 실패 이렇게 떴죠. 그죠? 등록 실패가 뜨니까 이걸 다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올리는 방법은 올려볼게요. 그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에 들어가셔서 좌측 카테고리에 보면 상품 관리에 상품 일괄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상품 일괄 등록. IKL 셀은 그대로 온 거 아니고 싹 지워야죠. 네. 셀 안에 있는 내용을. 셀 안에 있는, 셀은 그대로 두고 셀 안에 있는 내용. 네. 그 셀은 있어야 돼요. 네. 자, 상품 일괄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일괄 등록. 클릭을 하면 이런 창이 생깁니다. 이런 창. 이런 창에서 맨 처음에 첫 번째 1번 이미지 업로드를 해줘요. 이미지 업로드를 클릭을 하면 내 컴퓨터에 있는 폴더가 있죠. 폴더 그죠? 음. 다운받은 이미지 전체를 선택해서 업로드해 주면 돼요. 아까 조금 전에 여기 다운받은 거 있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미지 파일 있죠. 이미지 파일. 요 이미지 파일 그대로를 쭉 그냥 다 긁어서 등록하면은 그냥 등록이 일단 됩니다. 전송 완료가 이렇게 떠요. 전송 완료. 전송 완료가 뜨면 이 이미지가 전송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파일 업로드가 있어요. 옆에 파일 업로드. 파일 업로드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해주면 쫙 이렇게 등록이 돼요. 등록이 되면서 총 16개 중에서 성공 15개, 실패 1개. 그리고 여기 보면 오류 엑셀 다운로드. 실패가 이제 몇 개가 뜰 수가 있어요.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실패한 거를 다운로드해서 거기에 이제 뭐 상품 이 정보가 뭐가 틀렸는지 확인을 해보고 수정한 다음에 그건 다시 올리면 돼요. 다시. 네. 그리고 이제 이 확인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쭉 나오는 거죠. 리스트. 판매 중. 뭐 리스트. 성공 쭉 떴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다 성공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일단 제목이 이런 식으로 쭉 떠 있죠. 제목이. 상품명. 상품 조회를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요. 성공을 했고, 등록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고, 클릭해 보니까 리스트가 쭉 나왔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일단락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품 조회 수정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내가 지금 등록한 리스트가 쭉 뜹니다. 쭉 뜨는데, 여기에서 바로 수정을 해도 되고, 일단 상품명은 여기에서 딱 마우스를 올리면 펜 같은 게 나와서 연필 클릭하면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수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수정을 해야 되냐 하면 이 마우스를 여기 쭉 항목이 여기에서 항목이 뒷부분까지 쭉 있거든요. 이 우측으로 쭉 맨 뒤쪽을 쭉 가면 모바일 미리 보기 생성일이라는 게 있어요. 모바일 미리 보기 생성일. 여기에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등록이 됐다는 얘기예요. 잘 등록이 됐는데 여기 보면 예외 사유 확인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그죠? 요거는 지금 문제가 뭔가가 있다.
요런 거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없이 다 등록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예외 사용 확인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왜 그러냐면, 자, 이건 이제 읽어드려 볼게요. 오른쪽 마지막 필드까지 우측으로 스크롤하면 모바일 미리 보기 생성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날짜가 보이고 어떤 상품은 예외 사유 확인이라고 보입니다. 날짜가 있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외 사유 확인이라고 표시되면 모바일 페이지를 생성할 수 없다는 뜻인데, 모바일 페이지뿐만 아니고 실제로 PC에서 볼 때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미지가 안 나온다든지, 뭐 엑스박스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은 반드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상세 페이지 이미지가 너무 많아서 이게 이제 HTML로만 작성되었을 경우, 네. 그리고 외부 주소, 상세 페이지에 기록된 이 HTML 내 주소가 외부 주소, 외부 사이트 주소거나 이게 VBIC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안 읽어줘요. 근데 VBIC로 바로 등록된 경우에 이게 형성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거는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무조건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외 사유 확인된 상품을 수정을 클릭하시면 수정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상품 수정 페이지예요. 위에 보면은 뭐 상품 제목도 수정할 수 있고 뭐 가격 등등등 다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스마트 에디터로 변환하기 요거를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이렇게 클릭해 주면 예외 사진이라고 했던 것이 이런 식으로 사진이 쭉 나오면서 정상적으로 보여져요. 이렇게만 되면은 해피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상품, 이건 완전하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됐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끄면, 이런 식으로 스마트 에디터 1 작성으로 변환이 돼요, 변환. 조금 전에는, 조금 전에는 이런 식으로 날짜하고 예외 사유 확인이라는 글자였잖아요. 그죠? 요거거든요, 요거. 요거를 수정 들어가서 그냥 요거를 클릭해서 열어줬다가 뭐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텍스트 넣을 거 있으면 넣고 뭐 아니면 그냥 꺼도 됩니다. 그냥 꺼주면 이런 식으로 스마트 에디터 1 작성하고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이 이제는 등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딱 열어봤더니 이 HTML 링크가 이렇게 vbic.com으로 돼 있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vbic.com. 이런 걸로 된 것들은 지금 현재는 이제 나중에 수정을 해달라고 할 거거든요. 현재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면 일단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열리냐면 이런 식으로 온전하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못 불러오는 거죠. 이 스마트 스토어가 vbic나 어떤 특정 외부 링크들을 못 불러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박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다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판매할 수가 없는 거죠. 뭐 PC에서든 모바일에서든 이렇게 뜨면 이거 이제 PC에서는 제대로 뜨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모바일이 요즘 매출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뜨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미지를 그냥 넣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 상품 상세를 우리가 수정하러 들어갔잖아요. 그죠? 수정하러 간 상태에서 다른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쭉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대표 이미지라든지 등등 뭐 상품 제목이라든지 뭐 가격이라든지 불러와 준 대로 그냥 이용하면 되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은 거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보시면 내가 올린 이 상품 여기 품번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이 품번상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 수정하기로 들어가서 에디터를 눌러준 다음에 에디터 좀 전에 아까 2.0 에디터 있었죠. 그죠? 거기 대기 상태에서 이 상품의 돋보기를 클릭을 하고 돋보기 있죠. 돋보기를 클릭을 하고 다운을 받으면 다운받고 압축을 풀면 두 개의 폴더가 생겨요. DEXC라는 폴더와 메인 폴더
두 폴더가 생기는데 요 DESC 폴더의 이미지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폴더에 있는 거를 잘 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 에디터 2.0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내 사진의 이미지를 불러와서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를 그냥 열은 상태에서 선택하라고 그냥 쭉 끌어다가 붙이면은 요 창에 딱 바로 붙어요, 여기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 이제 사진을 클릭해서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사진 불러오지 않고 폴더에서 바로 이미지를 그냥 당겨다가 갖다 붙이면은 딱 붙는다. 해서 이미지를 붙여줘야 돼요. 붙여주고 저장하기 하면은 이제 저장이 딱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 엑셀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장황하게 말이 많고 중간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요.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불러온 상태에서 코드 번호가 없는 경우에 코드 번호를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상품 가격 얘기했어요, 가격. 그리고 상품 제목이 아닌 셀에 있는 내용들을 삭제를 해주는 거. IKL 셀이라고 했죠. 그대로 내용을 삭제를 해주고, 상품 등록을 했어요. 그럴 때 등록을 할 때 이미지 먼저 불러오고, 그 다음에 그 수정한 엑셀 파일을 불러오면 돼요. 불러오면 성공한 것이 있고 실패한 것이 있는데, 실패한 거는 그 엑셀을 다운받아서 실패 내용이 뭔지 확인하고 다시 올리면 되고, 성공한 거는 기본적으로 성공이 됐는데 완전 성공은 아니고 다시 상품 조회로 들어가서 맨 우측을 보면 거기에 예외, 유예 예외 상품인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을 클릭을 해서 에디터 2.0을 해 줘서 먹히는 경우가 있고, 안 먹히는 경우, 예를 들면 VBIC.com 이미지를 바로 갖고 왔다거나 이런 경우, 그거의 이미지를 지운 뒤에, 이미지 없음이니까 이미지를 못 불러오는 거는 다 삭제를 해버리고 그걸 불러오면 돼요. 여기서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도매팔팔에 있는 그 상품에서 돋보기로 들어가서 이거는 이 사진이 지금 빠졌네. 이거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돋보기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미지 다운이 있어요. 이미지 다운. 왜 빠졌나 모르겠네. 자, 이미지 다운을 클릭을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폴더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DESC 폴더 거를 그대로 불러오면 돼요. 그대로 이 상세 페이지 하는 데서 사진으로 불러오든지 아니면 폴더를 열어서 바로 끌어다가 붙이기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상망하고 어렵고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이 상품이 등록이 될 겁니다. 네. 어렵나요? 도희님, 어렵나요? 도희님? 이게 보통 반응들이 되게 없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포기 상태거나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처음에 헷갈리는데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죠? 소리 집중을. 그렇죠. 이미지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거 다 해서 보시면은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는 우리가 상품 등록을 했고 상품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 지금 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상품 등록을 하나라도 했다 하신 분, 박우솔님, 미자님, 준용님 많이 하셨는데? 쿠팡에 광식님, 자판님, 조현님, 무수님.
야, 루스님도 할 줄, 제가 루스님 무시하는 건 아니고, 루스님이 되게 어렵게 막 이렇게 깐신히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잘하시는데? 하나 페이지를 못 불러온다. 그렇지. 네, 한개 올려봤어요. 그 한 개를 꾸준히 하시면 돼요, 이제 꾸준히. 네. 뭔가? 자, 어쨌든,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오늘 이거 들은 다음에 해보시면서 잘 안 되는 건 우리 단톡방에 딱 계속 물어보세요. 서로 캡처해가지고, 그러면 서로 요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이제 그 내용들 어떻게 했다든지 뭐, 이게 이제 기본 세팅 부분에서, 기본 세팅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예상컨대 오늘 이 강의 시간은 11시 반 정도 돼야 끝날 것 같고,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기 하신 분들은, 좀 급하신 분들은, 딴 일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는 드릴 거니까 알아서 조용히 퇴장하시면 되고, 설명을 끝까지 들으실 분들은, 여기 이제 그 뒷부분에, 지금 왜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났냐면, 우리 미자님이 중국어 없어서 좋아요. 여기 이제 상품 대표 이미지 말씀하신, 대표 이미지가 아니고 상세 이미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이제 여기 올려져 있는 거 말고 VBIC에 있는 상품 중에서도 좀 고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번외기 때문에 요거 다 설명드린 다음에 시간을 보고 조금 제가 해드리려고 좀 합니다. 자, 빨리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뭐냐, 타 사이트에 등록된 상품 불러오기. 타 사이트. 지금까지는 여기에 있는 것만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타 사이트의 것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불러오냐 하면, 지금 등록하는 방법들은 다 비슷해요. 지금까지 불러와서 등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미지로 그냥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미지 불러와서. 이미지 다운하는 것도 알려드렸고. 자, 도매88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나의 찜 리스트에 들어가면, 여기에 보시면은 요건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구매 대행 나만의 제품 만들기. 여기를 통해서 상품을 불러오면 여기 밑에 하위에 제품에 이게 쌓이는 거예요. 계속. 그 내가 어떤 상품을 불러왔는지 여기서 다 알 수가 있어요.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 그걸 통해서 주문할 수도 있고, 내가 그걸 통해서 다시 그 사이트도 가볼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따로 다른 곳에 저장을 하지 않아도. 자, 내가 올리고 싶은 어떤 링크를 여기에 넣으시고, 그죠? 여기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제품 업로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알리바바 또는 타오바오 광저우 여성의류, 광저우 여성의류가 VBIC예요. VBIC, VBIC.com 상품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카테고리가 형성이 돼요. 카테고리가. 그래서 여성의 뭐 상의, 뭐 블라우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클릭을 딱 하면 페이지가 열립니다. 여기 이제 어떤 그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경로. 이런 식으로 경로. 그러면은 홈페이지가 딱 열려요. 사이트. 요 광주 여성의류 VBIC의 여성의 상의의 블라우스 페이지가 딱 열리는 거죠. 타오바오도 마찬가지예요. 타오바오에 제가 아까 전에는 뭐를 해보려고 했더라? 자동차 용품 중에 그 쿠션, 의자 쿠션 같은 거 있죠. 그죠? 자동차 쿠션 이런 거를 불러오기를 이렇게 쭉 시도를 해봤는데, 어, 저는 실패가 떴어요. 그게 왜 실패 떴냐 했더니 지금 업데이트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딴 카테고리 업데이트. 그런 식으로 이제 불러오는 거죠, 이거를. 그 카테고리에 맞는 것들을 쭉 불러와서 하면 그 사이트로 이동해서 바로 이제 상품을 불러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자동차 용품, 그리고 세부 카테고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안 나오면 클릭해서 선택하면 돼요, 선택. 그럼 세부 카테고리까지 선택이 딱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요거를. 쿠팡이나 네이버 연동을 원하는 고객들은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불러오는 상품을 이 도매88 서버에 그 이미지들이나 링크를 저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저장. 네. 자, 그래서 저장을 해서
해야지만 내가 상품을 불러와서 등록을 할 때 이게 같이 연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 저는 이제 VBIC 또는 타오바오에서 불러왔죠. 그죠? 이거 도매88 자체 상품이고, 그러면 수정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수정이 여기 나오지 않고 새로 바꾼 거는 요 아랫부분에 수정이 있네요. 수정. 그 수정을 타고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에서 이렇게 상품 제목을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라벨 있죠. 라벨에 내 상호 또는 여기 아이디 이렇게 해주면 뭐 상호를 써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소비자가 받았을 때 그것도 라벨 프린터 된 거에 딱 붙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뭐 참 좋은 상점 뭐 이런 식으로 딱 거기에 찍혀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 그게 라벨지니까 이거는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음.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여기 아래 보면 이런 식으로 스펙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스펙. 이건 여성 의류 기준인데 이런 식으로 뭐 핏이 보통이냐, 루즈냐, 타이트하냐, 또는 신축성이 있냐, 없냐, 안감이 있냐, 없냐, 또는 뭐 소재는 뭐 뭐냐, 그리고 세탁 방법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게 조금 중요합니다. 사이즈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거든요. 사이즈표. 여기에서 사이즈가 세 가지 사이즈다. M, 뭐, L, XL, 또는 뭐, 네 가지다. S, M, L, X, XL,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죠? 요 화살표를 누르면 밑으로 하나 형성이 돼요. 형성이 돼서 보통 여성 의류들 보면, 여성 의류들 보면은, 불러오는 거, 파워와우나 뭐 이런 거 한번 불러와 볼까요? 한번. 음, 하여튼 불러오면 보통 사이즈들이 다 있어요. 중국어로 막 써 있어서 그렇지, 거기에. 중국어로 써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 보면, 요까지가 상의, 요까지는 하의. 이건 상의고, 이건 하의예요. 이 부분은 상의, 하의. 그래서 여기 보면 가슴둘레, 어깨, 소매 길이, 총기장. 요거만 넣어주면 돼요. 딴 거 있어도 그냥 다 버려버리시고, 요거 네 개만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가슴둘레, 뭐, 100, 105, 110, 뭐, 이런 식으로. 어깨, 뭐, 88, 90, 95. 뭐, 소매 길이, 뭐, 얼마, 총기장 얼마. 요거를 딱 넣어주고, 수정하기를 딱 클릭하면, 수정하기. 요 맨 아랫부분에 수정하기가 있어요. 수정하기 맨 아랫부분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시면은, 뭐, 요즘 핏, 뭐, 신축성, 비침, 뭐, 두께, 안감, 이런 거 이제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 딱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 아래 사이즈. 저는 이제 이제 사이즈 숫자는 넣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상의, 하의는 없죠. 상의, 여기서 이제 숫자를 넣어줬으면은 여기 숫자가 쭉 나오겠죠. 그죠? 요 숫자가 딱 있어서 그냥 사이즈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면 이거는, 어, 요것이 따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요렇게 불러진 거를 캡처를 딱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대로. 사이즈표를 따로 만드시는 거 우리 살 필요 없고 여기서 만드신 거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상품 등록할 때 요것만 따로 그냥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수정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그 상세 페이지 수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아래쪽으로 쭉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중국어가 있다든지 이런 거 삭제해주고 이렇게 한글 같은 거 넣어주고 이제 삭제하고 한글 넣어주고 이렇게 한 페이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에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한 데서 불러온 거로 자, VBIC 수정하기.
클릭을 하면 참고로 도매88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것들은 이렇게 세부 수정이 안 돼요. 세부 수정이 안 되고 사이즈표도 이 사이즈표 있죠, 그죠? 이것도 자동으로 불러와줘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자, 보시면은 제가 좀 전에 수정을 한 건가 보다, 이게. 이런 식으로 대표 이미지도 수정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못 보고 계시는구나. 제가 딴 데 걸 지금. 자, 링크가 여기 자동으로 붙어 있죠, 그죠? 링크가 자동으로 붙어 있어요. 이 링크는 뭐냐? 요것을 퍼온 링크예요. 이것을 퍼온 링크.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올릴 때는 딴 데서 퍼올 때는 여기서 내가 이미 요걸 봤기 때문에 요 링크를 가지고 퍼온 거잖아요, 지금. 그죠? 요 링크를 가지고 불러온 거예요, 딴 데 링크를. 그럼 여기에 있는 동영상이 괜찮다? 이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운로드 받아서 나중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동영상 링크는 일단. 자,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중국 글자고 사이즈 여기 있잖아요, 그죠? 96, 97, 99, 뭐 여기 사이즈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옷 길이, 가슴 둘레, 이거는 팔 길이, 사이즈.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요거 가지고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고 대표 이미지도 수정을 하고 싶으면 클릭을 해서 이 중에서 더 마음에 드는 대표 이미지가 있으면 수정하셔도 돼요. 이 중에서 뭐 이걸 한다든지 이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러오는 거는 이제 거기서 내가 불러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제목 일단 대충이 아니고 잘 정해야 되겠지만 적어 주시고 그다음에 상품 분류 선택해서 저는 여기 이렇게 이제 다운 패딩 점퍼라고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내가 상품을 판매를 하고 주문을 하잖아요. 상품 주문. 그때 이 사람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이거 세관 어떤 HS 코드를 여기서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로 주문할 때 HS 코드를 뭐 주문할 때 넣고 막 이럴 필요가 없고, 우리 여기 이제 배대지 많이 이용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내가 상품 주문할 때 배대지 이용할 때 그때에 뭘 이렇게 막 넣잖아요. 상품 품목, 뭐, 이거 뭐 어떤 품목 이런 거 넣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애초에 이걸 넣고 시작해라 이거예요. 넣고 시작해라. 판매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넣고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 뭐 이건 다른 거 안 써도 되고, 이건 라벨,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거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칼라 잘 돼 있는지 보시고, 사이즈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업체 사이즈가 있고, 고객 수정 사이즈가 있는데, 이게 왜 있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 뭐 이게 이제 내가 M, L, XL인데 이거 좀 작게 나왔어 그러면 SML 내가 고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모양도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거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있고 이건 바코드는 그냥 냅두면 되고 요게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그죠 여기 사이즈 아까 우리 요거 보고 썼는데 96, 97, 99, 96, 97 오, 99. 세 개인데 네 개로. ML, XL, 99, 97.5, 96. 지금 이게 보니까 옷 길이가 그런데. 하여튼 뭐 지금 틀렸어요. 옷 길이가 그래야 되는데 잘못했거든요. 대충 쓰자고요. 그냥 일단 뭐 100, 105, 6, 뭐 108, 평균 길이 80 대충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하고 수정하기를 하면 수정하면 들어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 써 있죠. 캡처 후 이미지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캡처를 해서 어떻게 캡처가 되는가 한번 봐볼까요? 제가 카톡으로 캡처를 해볼게요. 네, 카톡 단체방에 보냈다시피 이 이미지가 이제 생긴 거죠. 이거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상품 등록 페이지에 바로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써먹으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미지 수정은 안 가능하고요. 자, 밑에 부분 수정은 안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중국어가 많다거나 이런 거 그냥 삭제하고 삭제, 그죠? 삭제. 제가 일부 아까 때 삭제를 했어요. 윗부분들 삭제해서 지금 이 VBIC 상품들이 이미지가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 삭제해도 충분히 뭐 이렇게 막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 보면 중국어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삭제했거든요. 중국어 있는 거는. 그죠? 밑에까지 다 내려도 없죠. 없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텍스트. 이런데 이제 보면 이거 텍스트는 넣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텍스트 넣었었는데 네, VBIC 거 중에 이건 또 딴 얘기예요. 저작권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얼굴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과연 중국 사진이냐 한국 사진이냐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중국 사진 여기 보시면 이거 누가 봐도 중국 사진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리하셔도 돼요. 모자이크 처리하셔도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과연 중국 이미지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여기 이제 텍스트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텍스트 넣어서 컬러도 좀 바꿔주고 뭐 컬러 뭘로 바꾸나 음,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을 하고 수정하기 클릭을 하면 이제는 바로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찜 리스트에 가서 찜 리스트에 가서 내가 지금 한 것들을 바로 쿠팡에 올리거나 지금 뭘 했지? 요거 했죠, 요거 그죠? 쿠팡에 바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뭐 또 이렇게 체크 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엑셀 다운받기로 해서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품 등록은 다 했고 여러분들 이미 잘 하실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래요? 이제 배송 의뢰하고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배송 의뢰 결제 그죠? 자, 일단은 상품이 판매가 돼야지만이 배송 의뢰를 할 텐데 뭐 테스트로 이제 본인 것들도 한 개씩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워낙 꾸준히 잘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판매가 또 링크 보내드려요. 링크 보내드리면 일주일 정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제가 링크 보내드리면 일주일만 유효하게 해드리거든요. 링크 보시면 돼요. 자,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다시 공유를 하셔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자, 판매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상품을 판매를 했다고 쳐요. 이 상품. 음, 이 상품을 판매를 했으면
1시간. 제품 번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제품 번호가 있으면, 여기 보면 이 제품 번호가 있죠. 그죠? 이 제품 번호. 지금은 찜이 몇 개 없으니까 찾기가 쉽지만, 나중에 찜을 하다 보면 막 몇백 개, 몇천 개, 골드는 찜 무료예요, 무료. 골드 이하는 또 제한이 있더라고요, 뭐 이게. 근데 골드까지는 찜에서 저장하는 게 무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찜을 하셔도 돼요. 엄청나게 올려도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상품 찾기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하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검색. 그러면은 상품을 탁 찾아줍니다. 찾아주고, 이 찾은 상품을 이제 구매를 하러 가야 되겠죠. 우리 희정님은 카톡방에 뭐 자꾸 올리는데 뭐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안타깝네. 네, 옆에 있으면 이게 참 잡고 좀 알려주고 싶은데. 자, 혹시나 뭐가 안 되는지. 이미지를 추출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URL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이건 왜 이렇게 뜨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시간을 두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에서 장바구니에 담아줍니다. 장바구니에. 장바구니란 건 어디 있냐? 자, 요 상품을 찾은 뒤에 보면 여기에 이 장바구니 보이죠? 그죠? 장바구니. 내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 장바구니를 딱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네가 파는 게 어떤 건데, 그러니까 네가 사고 싶은 게 어떤 거야 하고 이제 이 옵션을 선택하게 나와요, 옵션. 강의 들으면서 따라하다가 찜 상품 쿠팡이 올릴 때 제품 정보 수정해서 실수로 컬러랑 사이즈 삭제했는데, 컬러랑 사이즈 삭제했는데, 쿠팡에서 삭제한 거예요? 쿠팡에서? 그건 옵션에서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옵션에서. 자, 일단, 도매88에서 했다는 건가요? 도매88에서? 도매88에서 삭제가 되나?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옵션에서 추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위에 보면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음. 자, 옵션 선택. 여기서 핑크, 프리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을 하면 돼요. 어떤 것든 뭐 코랄 핑크, 블랙, 칼라 이제 옵션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 담기. 장바구니 담기를 클릭을 해주는 거죠.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또 메인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전에 찜 리스트에서 했잖아요. 찜 리스트. 찜 리스트 아니고 메인 페이지에서 괜찮은 게 발견이 됐어. 그러면 거기에도 장바구니가 이렇게 있어요. 장바구니가. 찜을 하고 장바구니로 넣어도 되고 여기에서도 바로 장바구니를 넣을 수가 있고 또 상품을 열어서 상품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열리잖아요. 그죠? 열리면 여기에도 이렇게 장바구니 담기가 있어요. 장바구니 담기. 또는 찜도 있고.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게 있다. 그러면 상품에 대한 긴급 문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유추하는 거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클릭하면 되고. 여기 뒤에도 있지만 여기 장바구니. 요거는 이제 요건 뭐냐 하면 장바구니로 넣은 다음에 장바구니 사이트로 이동해라. 그 말이에요. 장바구니 사이트. 요거는 장바구니 사이트로 이동을 해라. 그 말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장바구니 담는 방법이 있고 그 장바구니를 클릭을 하면 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요 페이지. 요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건 주문을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이제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각 항목이 있어요. 항목. 항목. 내가 선택한 거는 블랙, 스몰 사이즈.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여기 그냥 메모로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량, 금액이 있고 요 상품에 대한 금액이에요. 여기 이 금액은 7%가 붙은 금액이에요. 7%가 붙은 금액. 자, 그 다음에 7%가 아니고
이건 사입이니까 12%죠. 12%. 12% 보증금액.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내용들을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전화번호, 우편번호, 개인 통관 고유 보호,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매88에 시장 물건을 사입을 의뢰를 했거나 VVIC나 타오바오 1688 물건을 사주세요 하고 의뢰를 했거나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구매 대행일 경우에 순수하게 구매 대행일 경우에는 타오바오 판매자가 또는 1688 판매자가 발송을 하면 송장이 나와야지만이 여기에 입력을 할 수 있고 입력을 해야지만이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상품이랑 긴급 무역이 잘못 써 있네. 하여튼 여기에는 그걸 넣어줘야 돼요. 그거. 음. 그리고 주소 넣어주고 소비자 주소죠. 소비자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 브랜드나 회사 이름 뭐 이거 써줘도 되고요. 안 써도 되고 그리고 메모가 있으면 메모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배송대행해 주면 대행해 주시면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항목을 모두 기입하고 맨 하단에 있는 결제하기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페이지로 이제 넘어와요. 그 페이지로 넘어오면 내가 지금 주문하고자 하는 상품 여기 이제 주문 제출 단계잖아요. 지금 그죠? 이 상품에 대해서 쭉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네 가지 항목이 나와요. 자체 통관, 1대1 해외 직구, 클라우드 창고, 배송 대행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체 통관은 우리 같은 구매 대행이 아니고 물량을 예를 들어서 뭐 20개 최소한 뭐 5개, 10개, 30개에서 10디자인 해가지고 뭐 300개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체 통관. 우리 1대1 우리가 사는 모든 거 하나 구매해서 보내주세요. 또는 시장 가서 사서 보내주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는 1688 거 내가 뭐 여기 구매를 의뢰해서 사주세요. 그런 거는 이거를 선택하는 거고. 내가 물건을 어느 정도 사놓고 유의해에 이 사람들이 클라우드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3PL처럼 거기에 물건을 넣어놓고 거기에 있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보내줘라 하는 경우에는 이걸 선택하는 거고요. 배송 대행은 내가 물건을 사서 이 사람들한테 보내주면 이 사람들이 받아서 확인해서 보내주기만 하는 그런 거를 할 경우에는 요거를 선택하고 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거 1대1 해외 직구와 배송 대행 두 가지를 거의 하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작성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꼭 통관 번호를 입력하셔야 되고 뭐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대충 읽어보시면 되고 읽어보시고 배대지 주소는 여기 있어요. 배대지 주소. 이거는 이제 위해 주소거든요. 위해. 그래서 이 배대지 주소를 아시면 되는데 이 배대지 주소는 요 사이트에 가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은 보기 힘들지 몰라도 여기 보시면은 장바구니 있죠. 장바구니. 장바구니에 들어가서 내가 물건 사고자 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여기에서 뭐 대충 기입해도 되고 일단 대충 기입하고 결제하기로 들어가면 이것도 잠시만요. 다시 뒤로. 자, 여기 장바구니에 들어가서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뭐 내용들을 다 채워주시고 이름, 뭐 주소, 뭐 통관고유부, 송장 번호, 송장 번호는 얘네 자체 거니까 와서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랑은 써야 되었고
배송 대행 하시는 분들은 배송만 의뢰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써야 됩니다. 결제하기를 클릭을 하면 아, 우리 최성원 님이 이거 잘 짚어주셨네. 쿠팡 상품 등록 페이지 끝에 보시면 인증서 등록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등록된 인증서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시고 대표 이미지를 인증서로 다시 등록하세요. 이거 다른 상품 불러왔을 경우에, 다른 상품. 그러니까 원래 구매팔팔 물건이 아니고 다른 데 걸 불러왔을 경우에는 저게 필요한 경우가 있겠네요. 자, 불러왔어요. 자, 상품을 이걸 구매해 주세요 하고 의뢰를 할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1대1 자체 통관이 있고 1대1 해외 직구나 배송 대행지를 주로 이용을 한다고 했죠. 배송 대행지를 이용을 하면 요게 이제 배대지 주소예요, 주소. 이 주소는 여기 지금 넣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항공이 선택이 안 되고 있죠. 그죠? 해운, 항공 이렇게 돼 있는데, 서비스가 다 정리가 되면 이 항공도 선택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항공으로 발송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의류 같은 경우는, 의류로 발송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현으로 나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불 방식은 카드 결제. 카드 결제. 양이 좀 많고 매출이 많은 분들은 미리 이 도매팔팔로 송금을 해놓고 해외 송금이에요. 송금을 해놓고 해외 송금을 하면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제 안전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차감해 나가는 식으로 쓰면 되는데 이렇게 뭐 신용카드 수수료가 붙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타오바오에서 내가 상품을 구매를 하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3% 정도가 붙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타오바오가 아니고 개인몰이기 때문에 3.8% 정도의 피지 수수료, 그러니까 신용카드 수수료를 갖다 따로 붙는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반 사입이 있고 스피드 사입이 있어요. 내 물건을 좀 빨리빨리 움직여줘. 그러면 추가로 돈을 조금 더 받고 애들이 해줘요. 돈을 얼마를 더 받나 한번 해볼까요, 한번? 자, 예상을 해보자고요. 여기 아래 보면은 4,308원 보이죠, 그죠? 4,308원. 근데 스피드 사입을 해줘. 그럼 4,670원. 한 300원 정도? 프로테주로 얼마도 있을 텐데 제가 잘 모르겠고 300원 정도를 더 내면은 좀 빠른 서비스를 해준다. 뭐 그런 거죠. 근데 특별하게 뭐 엄청 바쁘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건품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건품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정밀건품이 있죠. 그죠? 정밀건품은 추가로 500원 정도 더 내면 되니까. 내용도 쭉 있습니다. 내용. 이런 식으로 건품 내용이 쭉 있고. 그 다음에 포장도 일반 포장은 요런 택배 비닐 이런 걸로 해주고 고급 포장은 비용을 좀 더 내면 요거. 그리고 박스 포장 이런 식으로 된다. 해서 결산 금액은 요거다. 여기 보시면 총 상품 가격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이 뭐가 잘못됐냐 하면 이 상품 가격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왜 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 상품 가격이 200원이 아니고 200원은 요거를 받아주는 맞다 맞다. 이거 구매대행이지 구매대행. 제가 실수했어요. 구매대행. 이거는 당연히 상품 가격이 없네요. 구매대행 1%나 200원 받아주는 거고 신용카드 수수료 158원 이게 3,950원이면 요거에 대한 158원인가 봐요. 요거를 해서 어? 총 4,308원을 내면 신용카드 결제까지 포함해서 이거에 배송대행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송대행. 자, 이렇게 해서 배송대행은 정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주문 제출을 클릭을 하면 주문 제출 신용카드를 우리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문 제출을 선택을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주문 내용과 이 결제 내용, 이게 쭉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예. 블로기 같은 경우는 못 봤죠. 예. 그 선통장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얘기가 있어요. 그 여기 같은 경우에 트래킹 번호 당연히 트래킹 번호가 안 나오면 어디든지 선통장 번호가 잘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 우주미아님이 1688에서 물건을 샀어요. 발송도 안 했는데 택배 회사에다가 그거를 등록을 하고 선통장을 받으면 이게 발송이 안 되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아주 이게 좀 서로 간에 처치 곤란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순통장 해가지고 내가 다 등록까지 해놨는데 물건은 안 와. 그러면 그 자체가 여러 가지로 이제 발송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문제가 지금 이 트래킹 번호가 있어도 그 선통장 번호를 지금 아직 여기서는 발송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통장 번호를 내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도 바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일단 트래킹 번호가 없는 거는 선통장 번호는 안 됩니다. 여기는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유도리를 해서 많이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해주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불확실한 거, 물건도 안 들어왔는데 선통장을 발행을 했다가 나중에 진짜로 물건이 안 들어와. 그러면 그거 이제 나중에 금전 처리부터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적으로 막 팍팍팍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데들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아마. 자, 결제하기로 들어가서 쭉 확인해보고 내용하고 금액 그리고 카드 결제에서 총 결제 금액 신용카드 정리해주고 여기 뭐 카드 번호 날짜 그리고 뒤에 번호 써주고 그리고 카드 결제하기 하면 되는데 주문 확인하기를 한번 더 클릭해서 내용 한번 다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주문할 때는 뭐 얘들이 이런 게 있어요. 뭐 내가 물건을 주문을 하기를 하고 48시간 이내에 입금을 하지 않으면은 주문이 취소가 된다든지 그리고 오전에 뭐 몇 시까지 한국 시간으로 보통 오전 12시 전까지 해주면 그 당일날 다 처리를 해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리고 주문이 여기 특이한 게 좀 있는데 여러 개 주문을 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얘들 이쪽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는 사입 위주고 저번에 우리 단톡방에도 한번 올라와 있던데 사입으로 박스라든지 양이 많으면 그 포대자루 같은 걸로 사서 보내는 거 아시죠? 포대자루. 여기가 좀 그래요. 양이 많거나 그러면은 안에 비닐백으로 넣긴 하지만 그걸 다시 포대자루로 해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럼 박스비가 안 들어가죠, 당연히. 그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줘라. 양이 좀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문까지 완료가 되면 이 진행 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진행 상황은 이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상단 우측에 보면 마이 페이지라고 있어요. 마이 페이지. 마이 페이지 또는 마이 홈, 상단에 있는 마이 홈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뭐 등급은 뭐고 현재 뭐 얼마를 뭐 내가 현재 주문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쭉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발송 대기 중인 거, 중국 내 발송 중인 거 또는 한국 발송 중인 거, 수치 완료된 거 뭐 나오고 그리고 현재 내가 주문한 리스트들 미발송인데 뭐 발송이 되시면 발송 중 뭐 이런 게 이제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싶으면 좌측 카테고리에 보면 그죠? 마이 페이지 좌측 카테고리에 보면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전체 주문한 거, 물류정보, 나의 반품, 또 찜한 제품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들 다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 들어가서 보면은 그냥 쉽게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우측에 이 도움말 센터에 들어가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나 또는 말씀드리지 않은 것들도 여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위챗이 있으신 분들은 위챗을 깔고 위챗 소통하는 게 가장 빨라요. 가장 빠르고 온라인 상담하기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온라인 상담하기는 시스템적으로 이게 한국하고 중국하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지 가끔가다 이렇게 막힐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게 회신이 된다거나 잘 안 볼 수가 있으니까 뭐 그 다른 걸 방법을 연구를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적용이 되면 그거를 통지를 해드릴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온라인 상담하기나 이렇게 이제 위치 상담하기로 상담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지금 사입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상품 등록부터, 상품 등록, 어, 088에 있는 상품을 등록하는 거, 그리고 불러와서 등록하는 거, 쿠팡에 등록하는 방법 하나씩, 그리고 저기에서 등록하는 방법, 스마트 스토어에 대량 엑셀로 받아서 파는 방법, 그리고 팔렸을 때 주문하는 방법, 그리고 결제하는 방법,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이 내용에서 지금 이해를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거를 해 보면서 좀 하면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서비스는 지금 막 만드는 서비스거든요. 막 만드는 서비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척자들이에요, 개척자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의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전에 빨리 많이 올리고 많이 속달을 하셔서 하시고 먼저 선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쭉 하시면서 속달을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요 한의가 끝나면서 각자 그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나 이렇게 등록을 계속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해보면서 막히는 부분들이나 잘 안 되는 부분들 또는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이미지까지 캡처해서 카페에 등록을 해주셔도 되고, 카페에 이미지까지 해서 등록해 주면, 제가, 그러니까 단톡방에 해주면 서로 공유가 되긴 하는데, 또 정확한 답변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두 군데 동시에 물어보셔도 되고, 동시에.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을 해드릴 거고, 모르는 부분은 제가 직접 물어보고 할 거고, 그리고 하시다가 잘 모르는 거는 아까 우리, 그렇죠. 제노두님. 그리고 아까 우리 저기 누구야. 저기 질문했더니 바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한국말 너무 잘했다. 잘한다. 이런 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정님은 과외 받으러 서울 한번 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준용님, 그죠? 이렇게 질문했더니 바로 그쪽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유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준용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질문이 왔더라. 이거 자료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다 제가 여기 강의가 끝나면 요 동영상 링크하고 그리고 동영상 링크 없다. 큰일 났다, 이거. 동영상 링크 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딴 거 쓰느라고 이거 유튜브 이거 저장을 못했네. 자, 하여튼 자료는 보내드릴 거고 동영상은 제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배대지로 활용할 때 세관 문제 때문에 카테고리 설정 관련 문제 드렸더니 업데이트. 이번 달까지는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네. 해외배송, 도서상관 불가. 그렇죠. 해외배송, 도서상관 불가. 이런 것들 기본 세팅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거기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아까대. 예,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기를 VBIC를 좀 해드린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버가 돼서,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로. VBIC는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너무 오버가 됐어요. 그죠? 30분이 오버가 돼서. 그래도 이렇게 역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10,000원이라도 받고 하니까 참석률이 적당하고 중간에 나가시는 분도 별로 없고 의욕도 더 많으신 것 같고 이 전략을 저는 용돈도 벌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아무나 카페 회원이라고 해서 뭐 아무나 막 다 듣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전략을 계속 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제가 묶어서 두 가지를 묶어서 할게요. 다음 주에 예고입니다. 예고. 키워드 활용하는 방법, 상품 제목, 아까 우리가 상품 제목을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때 너무 막 이렇게 좀,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제목 만드는 거 하고,
키워드 잡는 방법, 그리고 이 VBIC 활용 방법, 요거를 묶어서 다음 주 토요일쯤에 다시 한번 강의를 할 테니까 이쪽도 한번 신경 써서 들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강의 이걸 마칠 거고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텐데 하다 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파이팅 하시고 잘 숙지하셔서 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대박 나시고요. 자, 그러면 다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